자, 여기가 각막이에요. 바로 앞에 각막. 각막도 중요하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티어로 넘어가겠습니다. 2티어는 여기 있는 요거 뭐라고 하냐면 얘를 수정체라고 얘기를 해요. 수정체. 그리고 이 수정체를 수정체를 약간 여기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이 수정체 위에 조금 이렇게 띠처럼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선모체 이렇게 얘기해요. 선모체. 그리고 요거 약간 망막은 제일 안쪽에 있고 약간 겉에를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여튼 여기 이제 요 겉에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망막보다 살짝 뒤쪽에 겉에를 둘러싸고 있는 애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얘가 맥락막이에요. 맥락막.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배운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여기 이제 이쪽에 중요한 게 있는데, 요 망막에서 이쪽으로 가는 여기는 시신경이라고 얘기해요. 시신경. 시각신경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시각신경. 얘도 1티어야. 자, 요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을 각각 쓰면 돼요. 홍채가 뭐고 동공이 뭐냐 라고 얘기하면 딴 건 없어요. 홍채는 결국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홍채의 역할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고, 동공은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각막이 중요한 거는 결국 그러니까 동공 같은 경우는 빛을 받아들이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홍채 역할에서 중요한 건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야. 그리고 동공은 빛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각막은 처음에 빛을 맞이하는 곳이에요. 빛을 맞이하는 거. 각막, 솔직히 말해서 각막은 약간 2티어긴 한데, 2티어라고 합시다. 각막은 빛을 받아들이는 곳. 그러니까 먼저 통과시켜 1차로 각막에서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동공을 통해서 실제로 들어오는 거야. 눈 안으로. 알겠죠? 여기는 빛을 받아들인, 여기는 1차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는 실제로 눈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자, 그리고 망막인데 이 망막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시각세포가 있어요. 시각세포가 있고, 시각세포가 있다는 건 왜? 동공이랑 각막이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각막은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눈 가장 바깥에 누가 있는 거야? 각막이 있어. 그래서 걔를 통해서 빛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모든 빛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건 아니야.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동공보다 각막이 먼저예요? 그렇지. 동공이 있고 그러니까 각막이 있고 그 안쪽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약간 얇은 막이 있어. 가끔 이제 화장실 가서 보면 이렇게 내 눈을 옆에서 보면 약간 투명한 막이 있어. 그 투명한 막이 각막이야.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투명한 막.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빛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내 눈, 이 유리체 안으로, 여기 유리체 아니거든? 이 유리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 빛은 어디서? 동공에서 받아들여. 내가 이 얘기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일단 이거부터 써봐. 시각세포고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냐면, 얘는 자극을 뭘로? 전기 신호로 바꿔줘요. 자, 그리고 수정체는 렌즈 역할을 해줘요. 렌즈 역할. 한마디로 뭐야? 원근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모체는 수정체를 조절해. 그리고 맥락막은
검은 색소. 여러분들 눈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이 검해 안 검해? 검맣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눈이 어때? 약간 푸른 애들도 있고 뭐 갈색인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 그렇지? 혹시 그거의 이름 알고 있어? 우리 한국인은 머리카락도 검맣잖아. 혹시 너네 이 이름 알고 있니? 다 유명한 색소 이름인데 몰라요? 한국인 이 새까만 머리라 물론 나이 들면 하얘지지만 어? 너희들 지금 새까맣잖아. 눈도 새까맣고 머리카락도 새까맣고 이런 게 뭐야? 못 들어봤어? 멜라닌 색소라고 들어봤어? 멜라닌 색소? 그게 멜라닌 색소가 많은 사람이 한국인의 멜라닌 색소가 많아요. 외국 애들은 그런 게 없어서 까맣지가 않은 거야. 뭐 머리도 그렇고. 그걸 번역해 놓은 거야. 멜라닌 색소를 번역해 놓은 표현이 맥락이에요. 그래서 맥락막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외국인은 맥락막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거지. 멜라닌 색소가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 맥락막이란 표현 자체가 다른 데서도 많이 써. 여기서만 쓰는 표현이 아니야. 멜라닌 색소에 관련된 표현들이 맥락으로 표현을 해. 그런 거야. 약간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는 거 알아? 너네 그런 얘기 들어봤어? 프랑스를 불란서. 진짜?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뭐 네덜란드를 오란다. 몰라? 달러를 불이라고 하잖아. 불. 1불, 2불 이러잖아. 이게 다 표현을 바꾸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한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바꾼 거야. 뭐 도이칠란트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독일이라고 부르잖아. 다 그냥 그 표현을 쓰는 것 뿐이야. 한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거고, 이거 멜라닌 색소에 걸맞는 표현을 맥락막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막인 건데 멜라닌 색소가 있는 막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거예요. 얘네들을 이해했다라 그러면, 그냥 이때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았다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린 이걸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자, 물체를 본다라는 거야. 너네가 본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빛이 없으면 볼 수 있어 없어? 빛이 없으면 못 봐요. 빛이 없으면 아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볼 수가 없어. 그럼 빛을 통해서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야? 빛이라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야. 하지만 이 빛이라는 자극을 뇌가 바로 인식할 수 있나? 없어요. 뇌는 뭘로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어? 뉴런을 통해. 그건 뒤에 배우게 되겠지만 뉴런을 통해. 그러니까 지금 이 단원이 그건 거야. 감각기관이라는 건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 감각기관이야. 그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아서 그걸 다 어디로 보내는 거야? 뇌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아는 거야. 우리는 파란빛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파란빛 자체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파란빛이 들어오면 그걸 눈에서 뭘 하는 거야? 인식. 뇌로 보내기 위해서 뭘로 바꿔줘야 돼? 전기신호로 바꿔줘야 돼. 파란 빛을 보면 그걸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파란색을 보고 있다는 거를 뇌한테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기신호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디서 바꿔준다고? 방금 얘기했던? 망막에서 바꿔주는 거야. 망막이 그걸 시신경에서 이 파란 빛이라는 자극을 그거에 걸맞는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그 전기신호에 의해서 우리는 뇌를 통해서 알게 된 거야. 내가 지금 파란색을 보고 있구나는 걸 아는 거지. 자, 이런 과정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얘기해야 돼. 빛이라는 자극이 처음으로 나한테 와. 1차적으로 누가 받아들인다고? 각막이 받아들인 거야. 이 제일 끝에 각막이 있는 거야. 자, 각막을 통하면 이거 실제로 어디로 들어간다고? 이 빛을 받아들여서 어디로 가는 거야? 얘가 수정체를 통해서 가요. 그러니까 원근 조절을 하는 거지. 처음에 빛을 받아들였어. 아, 좋아. 빛은 왔어. 그럼 이 빛이 그러니까 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조절할 수 있어야 돼. 원근도 조절할 수 있어. 얘가 얼마나 가까이 있고 멀리 있냐를 확인해야 돼. 그걸 누가 한다고 아까? 수정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뭐야? 어이구. 일찍 오셨네? 네. 근데 왜 너 저기 갑자기 또 마스크 써? 어디야? 또 아프니? 아니요. 그래? 자, 어쨌든 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떤 거리에 있는지도 중요하지. 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원근이라고 그래. 그걸 누가 조정한다고? 수정체.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얘 큰 이 동그라미 있잖아.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눈 모형 보면 그 흰색 있잖아. 흰색. 제일 두꺼운 거.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걸? 이걸 유리체라고 불러. 그냥 유리체를 통과하는 것 뿐이야.
자, 여기서 빛을 받아들임. 그리고 얘는 그 빛을 통해서 뭐를 해? 원근 조절해서 얘가 어떤 거리에 어떤 색과 어떤 느낌으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전달을 해? 유리체를 통해서 누구한테 전달되는 거야? 당연히 망막한테 전달이 될 거야. 망막이 그걸 받아들이고 뭘로 바꿔준다고? 신호로 바꿔줘요. 망막이 여기에서 지금 얘가 들어오는 건 빛이라는 자극이야. 이 자극을 뭘로? 뇌한테 보내줄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바꿔줘요. 그 역할을 누가 한다? 망막에 있는 누구? 시각 세포. 다른 표현으로는 시세포라고도 얘기를 해.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디로 가? 시신경을 통해, 시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응? 자, 여기서 아까 살짝 내가 표현을 저기 했는데, 이 동공은 따지고 보면 빛의 여기 있는 이 빛의 양을 조절해서 오잖아. 이 자극을 얼마나 실은 동공은 그냥 이 빛을 양을 그냥 조절한 것만 받는 거야. 실제로 보는 건 각막이 보는 것이고, 거기 온 빛을 홍채가 컨트롤해서 안으로 넣어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쓰진 않아. 알겠지? 그냥 빛이 일단 보는 거는 각막을 통해서 보는 거고, 동공은 이제 거기서 조절을 좀 해주는 것 뿐이고. 알겠지? 그리고 나서, 수정체를 통해서 원근을 확인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요게 이제 첫 번째로였는데 잘 기억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상호작용이야.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 홍채와 동공의 상호작용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정체와 선모체의 상호작용이에요. 응? 수정체와 선모체. 홍채와 동공의 상호작용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걸 좀 기억하면 돼. 그냥 편하게 기억해. 어차피 이 둘은 수축과 이완이에요. 수축과 이완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돼. 물론 이제 커진다, 작아진다도 이거랑 비슷하게 느끼면 돼. 수축이 커지는 걸까? 이완이 커지는 걸까? 그렇지. 이완이 커지는 거지. 나는 그거 열심히 하니까. 이완이 좀 더 커지는 느낌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수축과 이완이라는 표현으로 쓰지만 커진다, 작아진다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채가 수축을 하면 뭐가 된다라는 거야? 동공은 확대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완이야. 그리고 홍채가 이완을 하면 동공이 수축을 해요. 반대의 과정이 있어요. 마찬가지야. 선모체와 수정체지. 근데 얘도 미안해. 이걸 조절을 하는 애를 위에다 써야 되겠어. 선모체를 위에다 써야 돼. 자, 누가 움직이는 거야? 선모체가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홍채가 움직이는 거야. 홍채가 움직여서 동공을 정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선모체가 수축과 이완을 한다 그러면 얘는 이완과 수축을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인지도 중요해. 누가 누구를 조절하는 건지도 중요하다고. 선모체가 수축을 하면 수정체가 커진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 두꺼워진다, 커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반대로 선모체가 커진다, 이완을 하게 되면 수정체는 수축을 한다, 얇아진다, 작아진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자, 요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얘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냐라는 것이지. 홍채가 뭘 하려고 한다고? 빛의 양을 조절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본 적 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면 이 동그란 눈동자가 어떻게 돼? 영화 같은 데서 그렇게 클로즈업 하면 어두운 데 들어가면 이 동공이 어떻게 돼? 커진단 말이야. 그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두운 데 들어가면 눈동자가 커진다고. 동공이. 그런 거 본 적 있어? 공포 영화 보면 클로즈업 한단 말이야, 눈을. 그런 거 가끔 볼 일이 있을 거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동공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 동공은 빛을 받아들이는 거야. 어두우면 커져야 되겠어, 작아져야 되겠어? 커져야 되지. 그래야 더
어두운 곳에서도 내가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밝으면 어떻게 돼? 좀 커트해서 받아들여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건데, 결국 빛이 많으면 동공은 어떻게 돼야 돼? 주변에 빛이 많아. 동공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돼. 왜냐면 이게 작아져야 그 많은 빛을 좀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빛이 적으면 동공은 커져야 되겠지. 그러면서 다 끌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결국 빛이 많아지는구나. 그럼 이걸 받아들이는 동공은 작아져야 되겠네.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수축. 그러면 자연스럽게 홍채는 이완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동공이 이완이 된다라 그러면 홍채는 수축을 하게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리고 선모체와 수정체 같은 경우는 요 안경의 원리까지 배우나? 너네 안경의 원리까지 배우니? 학교에서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아직 안 배웠지. 실은 안경은 뭐 거의 같이 배우게 될 거야. 안경의 원리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하나 그려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뭐 요거 알아두면 또 내년 내후년에 또 되게 중요한 게 돼요. 눈은 중요하니까. 자, 안경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이건 선모체 수정체를 따라갈 거야. 응? 자, 일단은 너네가 그 선모체랑 수정체를 얘기할 때 안경까지 한꺼번에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수정체의 선모체도. 그러면 멀리 볼 수, 그러니까 두꺼운 렌즈를 끼는 걸 우리가 볼록 렌즈, 그러니까 안경을 볼록 렌즈 쓰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근시랑 원시라고 얘기하잖아. 근시라고 그래, 원시라고 그래. 좀 표현을 이해하는 게 좋아. 국어적으로 이해하는 게 좀 편해. 몰라 뭔 얘기지? 두꺼운 안경 쓰는 사람을, 너네 안경 지금 뭐 눈 요즘 그러니까 너네 왜 아무도 안경 안 쓰냐? 요즘 쟤네들 다 안경 쓰잖아. 안 쓰니? 너 안 써 원래? 아 그래? 너도 안 쓰니? 렌즈 꼈어. 너는? 드림 렌즈 꼈어. 오, 했어? 오, 드림 렌즈. 너는 안 써? 네. 안경, 근데 안경 옛날에 썼을 거 아니야. 그때 근시, 원시 이런 얘기 안 해봐. 근데 그거 웬만하면 다 알잖아. 근시, 원시가 뭐야? 근시가 뭐야? 그래, 근시가. 국어학원에 다니는데, 여기 국어학원이잖아. 국어학원에서 과학하고 있는데. 가까운 거 그치, 가까운 걸 뭐 한다는 거야, 근시가. 못 보는 거 못 봐? 잘 보여. 근시가? 근자가 뭐야? 가깝다라는 거야. 가까울 근자잖아. 그지? 근거리라고 하지. 시는 뭐야? 볼 시자잖아. 볼 시자야. 가까운 걸 본다라는 거야. 근데 왜 우리가 거기다가 안경을 씌워? 얘가 뭘 못 보는 거야? 멀리 있는 걸 못 보는 거야. 그래서 근시인 애들한테 뭐를 씌우는 거야? 얘가 멀리 있는 걸 못 보니까. 너 근시가, 그러니까 이걸 내가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해. 근시가, 젊은 사람들이 많아, 어른들이 많아. 가까운 걸 볼 줄 알고 먼 데를 못 보는 건 젊은 사람들이야, 나이 드는 분들이야. 젊은 사람들이 가까운 걸 보고 먼 데를 못 보는 거지. 아니, 생각해봐. 너네 그 집안에 어르신들이 눈이 다 좋으신가? 어르신들 다 어때? 가까운 거 보면 이래 안 그래? 가까이서 보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좀 떼놓고 보든가 아니면 이 돋보기 쓰고 보신단 말이야. 이걸 모른다고? 자, 어쨌든 그런 분들을 원시라 그래. 원시는 뭔 뜻이야?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먼 거를 잘 본다라는 거야. 생각보다 멀리 있으면 보이는 거잖아. 가까운 거 안 보이고. 그런 거랑 이제 너네가 그걸 이해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근시한테 뭐를 씌우는 거야? 근시, 젊은이들. 얘들한테 뭐를 씌워? 너네 렌즈 뭐를 씌우니? 볼록 렌즈, 돋보기 쓰니? 아니면 오목 렌즈 쓰니? 너희 근시인 젊은이들이 돋보기 쓰냐? 아니지. 못 써. 오목 렌즈를 쓴단 말이야.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아까 오목 렌즈 쓰는 사람이 뭘 못 본다고? 멀리 있는 걸 못 봐요. 이걸 그림을 통해서 볼게. 자, 이게 수정체야. 자, 너네들이 멀리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물체를 얘기해 볼게.
이 사람이 이제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 이거 알 거야. 빛이 이렇게 가는 거 알고 있니? 응? 알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여기 이제 뭐가 있어? 이 망막 있잖아, 망막. 이 망막에 닿아야 돼, 안 닿아야 돼? 이 망막에 누가 있다고? 시신경이 있어요. 이 신경세포한테 제대로 전달돼야 돼, 안 돼야 돼? 전달돼야 돼.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보면 얘가 이제 수정체가 예쁘게 요렇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줘야 돼? 이게 만들어줘야 돼. 이게 잘 보는 거야. 응? 근데 요거 있잖아, 요거. 멀리 있으면 아무래도 여기가 어때? 여기가 가까운 것보다 가까운 걸 같이 써줄게. 뭔가 되게 표현하기가 어렵네. 가까운 것도 같이 해줄게. 똑같은 상황이야. 가까운 사람이 이제는 여기에 있어. 얘는 어때? 이렇게 모이겠지. 자, 얘들 모이는 거 봐봐요. 누가 더 멀리 모여? 가까운 게 더 멀리 모이지, 수정체에서는. 그렇지? 뭔 얘기인지 알아? 내가 멀리 있다라는 건 요거리야, 요거리. 요거리야. 그렇지? 그러면 가까운 사람한테는 요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꺾여야 돼? 요렇게 꺾여야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까운 거 볼 때랑 먼 거 볼 때의 차이가 느껴져? 가까운 볼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이 기울기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죠. 근데 얘는 기울기가 어때? 커요. 크게 되는 거지. 기울기가 커요. 됐죠? 어이, 관심 좀 가져. 기울기가 커야 돼. 근데 안 보인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가까운 거 볼 때부터 먼 거 근시부터 얘기할게. 이 근시는 원래 얇게 가야 되지. 근데 우리 수정체가 무슨 역할을 해? 애초에 렌즈 역할을 하는 거야. 볼록하니까 무슨 렌즈? 볼록 렌즈예요. 볼록 렌즈는 두꺼울수록 빛을 잘 모을까? 이렇게 좀, 이게 뭔 얘기냐면 두꺼울수록 요렇게 될까? 아니면 두꺼울수록 이렇게 될까? 1번과 2번 중에 두꺼울수록 어떻게 돼요? 혹시 이 영어 해봤나? 볼록 렌즈로 이렇게 이게 빛 모아서 개미 태워봤나? 안 해봤어? 알지 그거? 이렇게 지나가는 개미한테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가갖고서 이렇게 볼록 렌즈로 빛 모아갖고 이렇게 슉 하면 태양 광선에 의해서 개미가, 응? 그런 거 다들 한번 해보잖아. 그지? 이게 뭐야? 빛을 모으는 거잖아. 근데 어때? 너네 대충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산 볼록 렌즈랑 올리브영에서 겁나 좋은 볼록 렌즈랑 사서 두 개 해보면 어떤 게 더 세겠어? 개미가 어떤 빛을 더 세게 받겠어? 올리브영에 더 세게 받겠지. 그럼 좋으면 좋을수록 빛을 어떻게 모은다는 거야? 더 듬성듬성 모인다는 게 세게 모인다는 거야. 그럼 둘 중에 누구겠어? 1번이겠지. 그러니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잘 모으게 돼요. 응? 얇으면 어때? 이거 1학년 때 하지 않았나?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거 하지 않았어? 했지? 기억이 안 나지 근데? 두꺼운 거는 잘 꺾어. 얇은 거는 살살 꺾어. 그래서 심지어 오목 렌즈는 어떻게 돼? 반대로 가게 만든다고. 알지 이거? 기억 안 나요? 안 나? 근데 우리 이런 거 알아야 돼. 내년에 내후년에 어떻게 할 거야? 그때도 또 몰라. 이러면 안 되지. 자,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는 거야.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잘 모으겠지.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내 수정체는 먼 거를 볼 때는 빡세게 꺾어야 돼? 아니면 얇게 꺾어야 돼? 얇게 꺾어야 되겠지. 그럼 두꺼워야 된다는 거, 안 두꺼워야 된다는 거야?
안 두꺼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체가 먼 거를 볼 때는 안 두꺼워야 돼. 별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어? 봐봐. 내가 지금 일단 생각해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수정체 거리가 길어 짧아? 먼 거를 볼 때는 이 거리가 길어 짧아? 짧잖아. 어? 그러니까 뭐라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더라 이걸? 이게 맺히는 걸 상이라고 하는데 이 상이 맺히는 점이 짧단 말이야. 근데 그게 결국 같은 눈이니까 이 거리는 똑같아 안 똑같아? 같은 눈이니까 지금 유리체를 통과하는 거리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짧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시세포까지 가려면 천천히 가야 돼? 급하게 가야 돼? 천천히 가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봤지만 기울기가 어때? 작잖아. 어? 그치? 같은 거리를 살살 가야 되니까 그래. 그러면 수정체의 두께가 어때야 돼? 어? 수정체 두께가 커야 돼, 작아야 돼?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작아야 되겠지. 왜냐면 수정체가 두꺼워지면 어떻게 되니까? 급하게 꺾을 거니까. 수정체가 렌즈 역할을 한다니까. 어? 수정체가 얇아야 얇게 꺾고 시세포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수정체가 얇으면 가까운 걸 보는 거야, 먼 걸 보는 거야? 먼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정체가 뭐가 되면 작아진다니까. 누가 커지는 거야? 선모체가 커지는 거라고. 그냥 이걸 한꺼번에 그냥 다 끌고 들어가는 거야. 빛을 조절해서 동공이 쪼그라드는구나. 그렇다면 홍채가 커지는구만. 그럼 빛을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내가 먼 곳을 본다 그러면 수정체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돼. 왜냐면 요거 상이 맺힐 때까지 이 상이 작게 맺히기 때문에 얇게 시세포까지 가야 되거든. 반대는 그러면 선모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지. 이걸 수축 이완, 작다 크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표현해도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먼 거리를 볼 때는 가까운 걸 볼 때는 상이 어떻게 맺혀? 굉장히 크게 맺히겠지. 봤잖아. 바로 앞에 지금 똑같은 크기가 여기에 맺히는 거랑 저 끝에 맺히는 거랑은 다른 거야. 응? 그러면 얘가 여기에 맺혔을 때는 어떻게 꺾어줘야 돼? 두껍게 꺾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수정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진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가까운 곳을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소모체는 반대로 작아지게 되는 거지. 됐지? 요 원리 하면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 원리 한 번만 이해하면 돼. 한 번만 좀 관심을 가져. 원래 뭔가를 안다라는 건 내가 하나의 스토리를 다 짜는 거야. 진짜 웃기지 않니? 너네 갑자기 내가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내가 이걸 왜 기억하는 걸까? 너 내가 이걸 왜 기억한다고 생각하니? 아니 무슨 저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아직도 저런 거 중학교 때 하던 걸 기억을 하나? 너 왜 그런 거 같아? 내가 이걸 맨날 공부할까? 너 그럴 것 같니? 내가 이게 뒤집을 것 같으니까 또 공부해야지. 이럴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중학교 3학년을 겁나 많이 가르쳐서 이거 알까? 어? 아니야. 나 중학생 때 그걸 가르치지도 않아. 어? 얘들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까지 난 보통 고등학교 거 하고 어? 그래. 아니까 내가 왜 기억하는 것 같아? 어? 지금 이걸 내 스토리로 이전까지 나는 학생 때도 이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지금 그대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내가 중학교 때 기억하고 있는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야. 되게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니 맘만 먹으면 너희도 할 수 있어. 지금 이게 뭐가 어려운데? 어? 영화 보면 공포 영화 보면 동공이 커져. 저거는 빛이 그렇지 커져가지고 그냥 그 생각을 한 거야. 빛이 들어와서 그래 어두운 데 가니까 빛이 많이 필요하겠네. 빛의 양을 홍채가 조절하니까 동공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동공은 커져야 되겠지. 커진다라는 건 홍채가 반대니까 홍채는 작아져야 되겠네. 가까운 거 보면 상이 가까운 거 보면 상이 크게 맺히고 먼 거 보면은 상이 작게 맺힌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거리가 똑같으니까 저기까지 닿으려면 얘는 빡세게 가야 되고 얘는 천천히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별로 얼마나 두꺼워야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응? 한 번쯤은 꼭 본인들이 기억하기 바라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만 얘기한다? 안경을 얘기하면 돼요. 아까 근시가 결국 뭐를 못하는 거야? 멀리 있는 걸 못 본다라는 건
두꺼워지는 걸 못하는 거야? 얇아지는 걸 못하는 거야? 먼 데를 못 본다라는 거잖아. 두꺼워지는 걸 못하는 거야? 얇아지는 걸 못하는 거야? 얇아지는 걸 못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먼 거는 나한테 상이 작게 맺혀서 얇게 깎고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얇아지는 게 안 된다라는 거고, 수정체가 얇아지는 게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안경은 뭐를 하는 거야? 수정체는 너네도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라식 수술할 때 이거 깎는 줄 아니? 수정체 못 깎아. 큰일 나. 그게 아니야. 근데 뭐야, 렌즈를 써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수정체를 깎을 수가 없으니까 상을 멀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몰라.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몰라도 되는 건 아니니까 하는 거야. 근데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안 가르칠 리가 별로 없어. 웬만하면 다 가르쳐. 자,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가 상이 이렇게 맺혔는데 어떻게 꺾어버리는 거야? 이게 두꺼운 게 고장 나가지고 어떻게 꺾이는 거야? 이렇게 꺾여버리는 거야. 너무 빡세게. 그러니까 어디서 맺히는 거야? 이것도 꽤 문제로 많이 나와. 상이 어디에 맺혀? 앞에 맺히는 거야. 그림을 그릴 줄 알아? 이것도 쓸 수 있는 거야. 앞에 맺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주냐? 뭐에 여기다가 뭐를 갖다 놔? 오목렌즈를 갖다가. 아니 맞잖아. 젊은 사람이 볼록렌즈 쓰는 거 봤어. 웬만하면 안 써. 물론 눈이 진짜 너무 나빠서 이 두꺼운 거 쓰는 애들이 있긴 있는데 그건 좀 약간 과한 거고, 기본적으로 뭐야? 오목렌즈 쓴다고. 오목렌즈가 뭐를 해? 빛을 분산시킨단 말이야. 그럼 얘가 빛이 어떻게 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야. 빛이 분산, 그러니까 이 빛이 들어온 거를 다시 약간 퍼뜨리는 거야. 오목렌즈가. 그러면서 요 각도 그대로 따라가 안 따라가? 어차피 수정체는 두께 조절이 안 되니까. 이거 그대로 따라가면 어때? 상이 맺혀 안 맺혀? 정확한 곳에. 이게 안경의 원리예요. 응? 같이 기억을 합시다. 자, 그리고 결국 근시가 아닌 다음에 뭐야? 원시죠. 원시는 이제 뭐야? 어른들. 가까운 걸 못 보시는 분들이야. 그럼 이것도 얘는 이제 뭐가 안 되는 거야? 두꺼워지는 게 안 되는 거지. 아까는 이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야. 이거 보면 이분들은 이제 두꺼워지는 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상이 어디에 맺히는 거야? 뒤에 맺히는 거야. 앞에 맺히고 뒤에 맺히는 거야. 상이 뒤에 맺혀. 그리고 이 뒤에 맺히기 때문에 뭐 여기 어떻게 해줘야 돼? 안에다가 뭐를 만들어줘? 볼록 렌즈를 만들어줘. 볼록 렌즈는 뭘 해주는 거야? 모아주지. 그래서 빛이 상이 어디에 맺혀? 이렇게 맺혀버린다고. 안쪽으로.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돼? 수정체는 그 기울기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지? 그러면 정확히 맺혀 안 맺혀? 맺힐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원시는 두꺼워지는 게 안 되는 거야. 우리 요 정도는 다 여기 있는 딱 한 장이야. 이 한 장에 있는 내용들은 고3 때까지 기억한다고 생각해. 좀 똑똑한 사람으로서 산다고 생각하면 돼. 안경집 가서 뒤통수 안 맞는다는 사람으로 살면 돼요. 알겠지? 자, 이번에는 다른 감각기관도 가봅시다. 이번에는 어떤 감각기관을 갈까? 이번에는 피부로 갑시다. 피부 감각. 자, 피부 감각은 요거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통압, 촉, 냉, 온. 이 순서대로 기억해요. 통압, 촉, 냉, 온. 왜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되냐? 이게 감각을 받아들이는 뭐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민감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민감한 반응이라는가? 통점이 가장 민감한 반응이에요. 딱 받으면 통점이, 앞점이랑 통점이 만약에 같이 들어왔다 그러면 누구를 더 느끼게 돼? 통증을 더 느끼게 된다는 거야. 차가운 거가 따뜻한 것 중에서 누구한테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 지금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라고. 물론 너는 난 뜨거운 게, 그게 지금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차가운 게 기본적으로 더 뭐야?
감각이 발달하는 거야. 그리고 이 감각이 발달했다. 이 순서대로 발달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순서대로 발달해 있는 이 감각 중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 왜 얘가 더 감각적이냐라는 거지. 거기에서 우리 뭐를 얘기해야 되냐? 감각점을 얘기해야 돼요. 감각점. 감각점이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감각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통증이 제일 민감하냐라고 하면 통증을 느끼는 감각점이 가장 많다라는 거야. 물론 모든 피부에 어떤 특정 부위에는 어떤 특정한 감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앞점, 촉점, 순으로 많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 외에 또 뭐를 기억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저기마다 다른 거지. 뭐야, 그 위치마다 다르지. 이건 뭐가 다르냐라는 건 감각점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는 감각을 예민하게 느끼는 위치가 있고 안 느끼는. 여러분들 주사 어디다 놔? 요즘에도 주사 엉덩이에다 놓나? 그래? 요즘엔 안 나요 엉덩이에다가? 나 옛날에 학창 시절에도 학교에서도 다 엉덩이에다가 주사를 놔가지고. 어쨌든 뭐야. 근데 엉덩이에다가 주사 놓는 알긴 있지. 엉덩이에다 주사 많이 놓는 이유가 왜 엉덩이에다 주사를 많이 놓을까? 감각이 제일 둔해서. 그러니까 엉덩이의 감각점이 가장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손끝에다가 주사를 놓는다고 생각해봐. 이 손끝은 어때? 가장 감각점이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응? 그러니까 이 감각점이 많은 곳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능증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것이고, 결국 통점은 통증을 느끼는 것이고, 앞점은 압력을 느끼는 것이고, 촉점은 이제 접촉 같은 거지. 접촉. 냉점이랑 원점은 여러분들 뭐 당연히 알 것이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순서예요. 결국 자극을 받겠지. 에? 어떤 그 통증이나 모든 어떤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이 어디한테 가는 거야? 피부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감각점이에요. 우리 피부에는 감각점이 여기저기 있어. 그리고 이 감각점을 통해서 누구한테 전달이 돼야 돼? 뇌한테 전달이 돼요. 아프다라고 느끼는 것도 다 뇌가 판단하는 거야. 근데 뇌가 판단을 하면 어떤 신호가 필요해? 전기 신호가 필요해요. 그걸 바꿔주는 애가 누구야? 아까는 그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애가 시각, 신경이었지. 그럼 얘는 누굴까? 감각기관이니까. 감각기관이 돼. 뭐지 이거? 피부 감각이니까. 감각이란 표현을 쓰고 있잖아. 그럼 얘는 뭐겠어? 감각? 신경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단원 이름이랑 좀 엮여서 그럴 수도 있겠다. 감각기관, 뭐 감각신경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얘는 감각신경으로 해서 뇌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고. 자, 이제 귀로 갑시다. 한꺼번에 다 할 거야. 피부는 별거 없어. 귀가 좀 중요해요. 일단 눈과 귀가 1표야. 자, 귀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먼저 자극을 먼저 얘기할게요. 자극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러면 얘는 어디를 타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웨이도를 탄다. 이 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 웨이도, 바깥 외자에 기 있자야. 그러니까 귀 바깥에 길이 있는 거야. 우리 깃밥 팔 때 여기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그 깃밥 파는 그 구간이 웨이도야. 거기에 이제 깃밥이 끼는 거야. 웨이도고 그 웨이도 끝에 누가 있어? 여러분들 깃밥 파봤나? 파다 보면 거기 닿으면 안 되는데 하는 거기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 뭐야? 거기가? 고막이지, 고막. 그건 알고 있죠? 고막. 그래서 고막은 중요해, 안 중요해? 고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막을 지나 귓속뼈를 지나가요. 이 귓속뼈 역시도 이건 좀 2티어. 근데 얘도 1티어야 그냥. 귓속뼈. 그리고 어디를 가요? 달팽이관. 다 1티어네. 그리고 뇌를 향할 거예요. 뇌를 향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야 돼? 청각? 신경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서 느낄 수 있겠지만 다 뭐가 필요하냐면 세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경이 하는 거야. 세포가 있는 위치가 중요한 거야. 신경은 그냥 통로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누가 세포야? 이 감각점이 세포예요. 응? 이번에는 누가 세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신경 바로 앞에 있는 달팽이관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달팽이관이 중요한 이유는 뭐야? 여기에 청각? 뭐가 있어? 세포가 있어. 그리고 얘의 역할이 뭐냐면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차근차근 얘기해 봅시다. 일단은 뭐 자극은 보통 뭘로 들어와요? 요것도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자극은 어떤 식으로 들어와? 우리 듣는 건 어떻게 들어? 여러분들 듣는 거는 어떻게 듣는 거야?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이야. 결국 이 진동인 자극이 여러분들 귀로 전달이 되는 거야. 하지만 이 공기의 떨림은 실은 클까 안 클까? 안 크지. 근데 내가 왜 잘 듣냐라는 거야. 그럼 누군가가 그거를 필터링 해줘야 돼. 그게 누구냐? 일단 이거 생각해봐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 이 감각이 지금 공기가 흔들리는 거는 따지고 보면 약간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들리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공기가 계속 흔들려갖고 저기까지 전달이 되는 거야. 이 공기들이 하나씩 옆에 치는 거야. 야야야. 그래서 저기까지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저쪽쯤 되면 떨어져 안 떨어져 힘이. 응? 멀면 멀수록 떨어지면 힘이 떨어지겠지. 그럼 그 약한 힘을 그 공기 그 살짝 건드린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냐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거를 굉장히 큰 떨림으로 만들어줘야 돼. 큰 떨림으로.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 첫 번째로 이 고막이 있는데 이건 아주 얇은 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세한 흔들림을 되게 얇으면 어때? 그래도 어느 정도 진동을 시켜주겠지. 그 공기의 작은 진동으로도 흔들릴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 막이 아주 얇은 막인데 이게 고막이야. 그리고 얘가 흔들리는 거 가지고 그 흔들림만 가지고는 이걸 키우기가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 귓속표가 필요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증폭시킨다라고 얘기해요. 증폭. 이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거 이거 왜 너네들 이거 그렇지 이게 잘 안 되는데 그지? 이렇게 에이 안 넓어지면 이렇게 넓어지면 하면 더 크게 들리잖아.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막에 의한 진동이 여기로 들어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일로? 어떻게 되겠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 증폭작용을 귓속뼈가 해요. 여기 들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생긴 거 보면 나중에 다 확인할 거야. 어차피 생긴 거는 여러분들 그림 보면서 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저 순서를 꼭 기억해야 돼. 고막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귓속뼈. 그리고 이렇게 증폭된 신호를 이 진동을 누가? 청각세포가 뭘로 바꿔줘야 돼? 이 진동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귀에는 얘네만 중요한 게 아니야. 추가적으로 중요한 애가 더 있어요. 첫 번째로 귓속뼈와 달팽이관 사이에 누가 있냐? 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반고리관과 중요해요. 전정기관이야. 반고리관 같은 건 누가 봐도 이렇게 이렇게 고리처럼 생겼어. 에? 생긴 게 고리 알죠? 이게 반지 같은 거 고리잖아. 그지? 그래서 이 고리를 고리를 보면 어차피 회전이랑 평형이거든. 둘 중에 뭘까? 고리를 보면 못 느끼면 회전인 것 같아, 평형인 것 같아. 회전이에요. 그래서 반고리관은 회전 감각을 담당해요. 회전 감각. 그러니까 코끼리 코 돌고 뺑글뺑글 돌았으면 어지럽잖아. 그건 누구 때문이야? 반고리관이 그거를 이렇게 감각을 잘 체크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전정기관은 뭐야? 평형. 그러니까 몸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건데 결국 얘네들은 몸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건데 균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가 회전에 대한 균형이 있고 하나는 왜 요즘에 그런 거 없지? 학교에 수평대 같은 거 있나? 옛날에 학교마다 다 있었는데 그걸 되게 힘든데 그거 걸어가는 거.
수평대. 알지? 그거 뭔지? 수평대. 이제 그거는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거? 평형감각이라고 하지. 이 평형감각은 누가 담당하는 거야? 전정기관이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뭐 멀미하고 뭐 이러는 것들은 이런 귀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혹시 그런 거 알지? 여러분들 그 터널이나 아니면 높은 데 올라가면 갑자기 귀가 어때요? 막막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침을 한번 꼴깍 삼키면 되지. 에? 그치? 그걸, 그러니까 그 압력에 누가 반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귀가 왜 막막해지는 줄 알아요? 이 몸과 바깥의 압력 차이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여기에 익숙해진 압력이잖아. 근데 위로 올라가면 압력이 어떻게 돼? 변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돼? 그 압력 때문에 바깥의 압력이 떨어지고 나는 더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답답하게 느끼는 거지. 어? 그러면서 근데 그걸 누가 관측을 했다는 거? 귀가 막막하다는 얘기는. 그걸 귀가 관측했다는 얘기지. 어? 그리고 그게 이거랑 좀 약간 결이 다른데 그 귀속부랑 달팽이관 사이에 전정기관과 반고리관이 있어요. 근데 얘는 약간 좀 딴 통로를 가기는 해. 에? 그래서 달팽이관이랑 비교해서 밑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좀 끄트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건 이제 우리 이 약간 이쪽이랑 연결 그 꼴깍삼키면 하는 것처럼 이 뇌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 쪽으로 가는 느낌이야. 이렇게 생겼어. 제일 안쪽에. 얘가 귀 인두관이에요. 그리고 얘는 뭐를 감지한다? 압력을 감지해요. 내가 지금 밑에다 쓴 이 셋은 듣는 것과 상관없어. 얘네들은 청각이랑 관계가 없는 애들이야. 어? 따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런 얘들도 좀 기억을 해. 얘들도. 시간이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